네, 한 주간의 뉴욕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뉴욕엔 서울코너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하나금융 설릉금융센터에 계시죠. 장우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부터 한번. 예, 먼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다우가 1.4, S&P 500 1.0, 나스닥 1.9%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금융이 약간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필수 소비재가 무려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필립 모리스 있잖아요. 네. 담배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임의가 아니고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 주 동안 20%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배당은 많이 주는 건데 그런 게 좀 약한가 보죠? 네, 일단은 니코틴에 대한 규제,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와 틀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는 한몫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 앞서 오늘 장 마감했던 상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이제 뉴스 브리핑에 들으셨지만 아마존이 오늘 정말 이거는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휴지 어닝 비트 이런 말을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주당 이익이 한 1.26달러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무려 3.27달러가 뛰어나면서 정확히 보면 160%를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한 497에서 510억 달러 늘어났고요. 매출이 43%, 그리고 특히 북미에서도 46%,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해외에서도 한 35% 정도 늘어나면서요. 지금 시간 내에서 장중에서도 한 4% 가까이 늘어났고요.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시간에서도 지금 5, 6%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 가격이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나오면 이건 바로 그냥 사상 최고가로 바로 직행하면서 큰 흐름을 오늘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인텔도요. 오늘 인텔도 예상보다 넘는 좋은 실적 나오면서 시간에서 한 3, 4%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은 호실적 나왔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0.3% 정도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저희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어제 실적이 나왔던 페이스북가요. AMD는 무려 9%와 무려 AMD 같은 경우는 13.7%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어저께 좋았지만요. 이런 것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히 미국 어떤 경제나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이거는 서베이 몽키에서 설문조사했는데요. 미국의 성인 남녀 2,700명한테 4월 8일부터 9일까지 물어봤습니다. 네네.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가 1등일까요? 마침 오늘 또 얘기하셨는데 아마존이겠죠, 뭐. 네. 1등 20% 아마존이 1등이었고요. 구글이 15%, 애플이 11%, 페이스북이 10%, 마이크로소프트가 7%, 테슬라, 우버, 넷플릭스 순으로 쭉 나오는데요. 마침 오늘 얘기한 종목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면 아마존, 구글, 애플이 좋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 나오는 어떤 CEO, 창업자들에 대한 호감을 좀 나타냈는데요. 가장 호감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어이고. 예, 22%가 좋아한다고 얘기했고요. 2위는 구글의 썬다 피차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구글의 CEO인데 18%의 선호도를 보였고요. 마크 주커버거는 최근에 스캔들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네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게 일상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단 2%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없다, 모른다 한 사람이 2%인데 저 자신한테 물어봤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어떤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현대차 이런 거요? 그게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고요. 안타깝지만 현실인데 미국은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대단한 거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거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아마존에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딸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딱 얘기하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제프 베조스 뭐 알긴 알지만 아마존이 좋은 이유는 자기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동차가 없는데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하고 있고 특히 지방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쇼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쇼핑해 주는 거 바로 그 다음날 갖다 주고 뭐 이러니까 네. 심지어 요즘은 당일날 갖다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정말 아마존이 좋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는 그 다음 이야기 돼 있지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뉴욕 앤 서울의 크로스 체크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세 종목을 선택했는지 화면을 갖고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AMD 그리고 한국에서는 너무나 명확하죠.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이거는 제가 저는 알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만 저희 방송에 처음 다룬 것 같습니다. 비자요, 비자 카드. 네. 한국전자금융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나이키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이키. 그리고 저는 뭐 나이키를 파는 곳은 신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신세계 오늘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MD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AMD가 오늘도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대박 날랐죠. 올랐는데요. 네. 매출이 40%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작년도에 이맘때 적자 4센트였는데요. 네. 이번에 11센트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라이젠 프로세서에 대한 판매 증가,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임 때문에요. 네. 게임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AMD를 좀 안타까워하는 그림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이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요. 노란색이 매출 증가율입니다. 네네. 주가 증가율이고요. 네. 파란색이 매출 증가율인데 보시게 되면 증가율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노란색 막대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나 옆에 있는 인텔은 사실 매출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AMD만 그게 안 됐습니다. 네. 작년도에 주가가 재미없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네. 2016년에 이 회사 주가가 1불 때였습니다. 1불 때. 일부요? 1불이었는데 네. 주가가 1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4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다 어이구.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작년도에 있었던 AMD의 매출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빨간색 표시했거든요. 네네.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출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점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텔도 물론 오늘 좋았습니다만 점유율로 보게 되면요. 사실 네. 원래 9대 1이었거든요. 네네. 인텔이 9, AMD 1이었는데 지금 약간 8대 2 정도로 어이구. AMD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적어도 AMD는 올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그림 보면 저라면은 둘 중에 뭐 선택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AMD를 선택하겠는데요. 올라오니까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약간의 네. 그런 뭐랄까 비전을 느끼고 미래를 본다 그러면 AMD가 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 뭐 똑같죠.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2위인데요. SK하이닉스 이제, 마침 이제 지난주에 대해 실적 발표했는데요. 2분기 연속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역대 2위의 성적인데, 이 화면 보시면 똑같죠. 앞서 AMD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더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분기에는 항상 약간은 슬로우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는 어떤 계절적으로 쉬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익이 4조대가 넘었는데 3조 후반, 3조 중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한 3, 4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월 1분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조 원대 나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낸드도 끝났고 디램도 이제 성장이 좀 멈추는 거 아시냐 얘기를 했는데요. 디램 시장의 성장률의 전망치가 13에서 37%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낸드도 지금 10에서 17%로 상향했는데요. 이 수치는 거의 어저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수치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달리 가격은 단가는 약간씩 낸드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마켓이 워낙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저께 저녁에까지요. NH투자증권 등 신한증권 이런 포함해서요. 6개 증권사가 무표 주가를 올라갔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란 거가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죠. 빨간 거가 주당 순이익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영업이 계속 올라가죠. 주가는 따라 올라가는 소위 순환하는 이런 흐름에 보이는 건데요. 이런 주식이 여러분들 되는 주식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요. 24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평균 10만 8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높은 것, 낮은 걸 보면 NH라든가 IBK의 투자증권 정도는 1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가장 밖에서 9만 5천 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갖고 가는 것이 맞다.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예. 갖고 있다가 손해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갖고 계셔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제 최소 한 주를 사시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5월이 지나면 한 주가 아니겠죠. 최소한 100주를 사셔야 되겠죠. 100주. 내지 200주를 사셔야 되는. 그 정도로 삼성전자도 이제 느낌 값이 확 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크로스 체크 종목은 흥미롭습니다. 비자인데요. 비자. 비자는 여러분들 한 장씩 갖고 있잖아요, 카드를. 저도 있죠. 예, 다 쓰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많이 쓰는 것만큼 이 회사의 주가가 네.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이 거의 한 7, 8년 동안 주가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네. 이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나가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불카드에 대한 사실 쓰고 있는 게 16.3%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13.7%.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별로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카드 발급하면 네. 인센티브가 있어요. 카드를 은행에서 발급하면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보통 카드 하면 뭐 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중에. 예. 친척들이나 예, 선후배들 맨날 해달라는 게 그거 예, 아닙니까? 돈 카드.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1억 달러가 비용이 감소하면서 자발적 카드 발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권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이구. 이 회사에서 예. 보게 되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아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부를 그냥 줍니까? 그냥 주지 않잖아요. 누군가 돈을 내겠죠. 이자를. 할부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지로 또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적당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 이 비자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다우지수가 올해 사실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나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57%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네. 비자는 6.31%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비자 카드가 좋은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마스터카드는 어떠냐? 네. 저희가 한번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가든 상관없습니다. 카드는. 네. 한 번씩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어저께 상의하면서 종목 선택하면서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 썼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뭐냐면 소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자라는 게 여하튼 우리나라 다 엮여 있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 비자를 여러분들 지금 탑픽 중 하나로 좀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휘발유 자동차에서 주유소 휘발유 넣으시죠? 그렇죠. 예. 뭐로 넣으세요? 카드로. 카드로 넣으신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른 것들은 뭐 경기 어려지고 물건값 올라가면 물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휘발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비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요새 지금 3달러, 갤런당 미국에서 3달러, 4달러 계시고, 여기 보신 분의 유튜브를 좀 외국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특히 미국에 계시는 분은 비자를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무심코 쓰시는 건데, 그냥 다른 건 밥값을 아끼더라도 심지어, 애들 학원만 아끼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휘발유 값이 올라갈도록 비자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저도 느꼈는데, 얼마 전에 제가 4만원 정도 넣거든요? 4, 5만원? 근데 저는 운전하고 집사람이 하는데, 어느 날 하니까 6만원 찍어 왔더라고요. 똑같았는데 그게 바로 휘발유가 올라가는 건데 딱 비자나 먹는 거죠. 비자나 마스터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국전자금융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3-4달 전에 한번 여기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카드 어떤 편의점이나 웬만한 데 가면 사람이 없죠. 이마트 가도 사람이 없고 이렇게 기계로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요즘 주차장 가보시면 주차장에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AJ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 게 있는데요. 딱 지금 화면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나오는 게 있겠고. 또 하나 카카오뱅크 많이 하시잖아요. 카카오뱅크인데 지점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 세븐일레븐 같은 데 보면 돈을 주고 찾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뱅크 쓰시면 무료로 하지만 누군가는 비용을 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돈을 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느냐? 이 사업의 마켓쉐어 공의 1위가 누구냐? 한국전자금입니다. 한국전자금융. 저는 한국전자금이 기본적으로 흥미롭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오스크의 매출이라든가 한 무인 주차장만 빨리 보여드리겠는데요. 키오스크 매출 주식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인 주차장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익은 늘어나는데요. 영업이익의 추이를 2014년부터 올해 전망까지 보게 되면 연평균이요.
이런 것들을 매출을 가끔 얘기하지만요. 영업이익이 연평균 29.7%. 이거 웬만한 데 없거든요. 저는 한국전자금융 여러분들 볼만하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KB증권의 목표 주가가 16,000원, 그리고 이베스트가 18,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소형회사이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밖에 목표 주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네. 여러분, 나이키를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나이키는 제가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신발이 하나 요즘 나와갖고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님 사드리려고 한번. 진짜요?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하대요. 네. 나이키 오디세이 리액트라는 신발인데. 네. 이게 나가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주 뭐 흥행을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근데 네. 엄청 편하대요. 근데 가격은 좀 비싸죠. 네. 비싸지만 어쨌거나 이런 신발을 보면서 제가 준비해봤는데. 어버이날 선물로?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상관없습니다. 네. 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신고요. 스승의 날은 김영란법 때문에 곤란한데. 아, 그러네요. 그건 아니고. 본인 어머님이 선생님이 사드리면 되죠. 그렇죠. 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나이키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렇죠. 왜냐하면 신발 판매가 많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그건 사실 이제 경쟁이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빨간색처럼 그 2년간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이키를 갖고 왔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떤 걸 좋아하냐? 스포츠 브랜드? 지난주에. 1등이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 지난주에 맞아요. 지난주에 기억나네요. 얘기했죠. 나이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북미는 판매가 부진했지만 유럽, 중동, 아프리카 9%, 중국이 19%,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 11%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게 되면 프로모션을 별로 잘 안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네네. 그런데 신발이 많이 팔려요. 그만큼 지금 이제 많이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여름에 많이 팔립니다. 신발이. 운동화가. 계절적으로. 그런가요? 성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발을 여름에 많이 사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타트업 회사, 인버텍스라는 회사 인수해갖고 조금 더 발에 잘 맞는 신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 주요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29%가, 전체 판매에서 29%가 아마존이 아닙니다. 온라인 자체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저한테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제기합니다. Just do it. Just do it.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오디세이 리액트를 말씀하기 전에 이미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딸은 아마 그 집 아드님도 나이키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언더아머나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신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은 나이키만 신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이거를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러닝화를 신어요. 예. 왜냐면 맨날 러닝하고 뭐 헬스클럽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도 3, 4개월에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신발을 자기도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신발이. 근데 이게 저한테도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편하고 어르신들 많이 쓴다고 그래서 쓰는데 말이 나온 김에 언더아머는 우리 예전에 2,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재미없었잖아요. 재미없었죠. 예, 언더아머는 어떻게 보세요? 요새? 언더아머는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직도 언더 하나? 예, 제가 사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세일을 많이 하는 신발 의류에 언더아머가 있어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주가 올라갈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주엔 제가 이마트를 말씀드렸는데 이마트는 좀 아쉬움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나이키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저는 신세계를 얘기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키를 파는 거가 나이키 전용 매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임포터라 그러죠. 외부에서 수입해다 파는 친구들이 있겠고요. 나이키도 온라인 분명 있겠고요. 백화점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울렛이 있잖아요.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나이키 있는데 그러다 한국 나이키에서 직접 파는 건데요. 다 신세계랑 관련이 있는 거죠. 신세계 산하에서 파는 거니까요. 저는 지난주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마트가 좋지만 약간 그 대중적인 매장이면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하이라인이잖아요. 좀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괜찮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면세점이 상당히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면세점 매출이요. 1분기에 지금 79%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분기에도 이게 분기별 월별 추이가 되겠는데요. 이번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이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흑자의 가능성이 크게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라든가
이익 전망의 컨센서스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림 나오고 있다는 건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4월 이후에요.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증권, 하나투자증권 등이 금융등이요. 증권사 등이 목표주가 상향했습니다. 목표주가 최고는 50만 원 좀 많이 가 있고요. 좀 KTB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서 현재 가격대 뭐 38만 원에서 약간 보수로 보는 것도 있지만 목표주가 자체는 평균적으로 좀 위에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세계는 여하튼 최근에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좋아하는데 하여튼 신세가 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신세계 여전히 그 유통업종에선 이마트와 더불어서 탑핑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닝 시즌도 막 이제 고점에서 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굉장히 좋았잖아요. 다음 주는 실적 우려가 기대가 되는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꼭 챙기셔야 됩니다. 4월 30일 날 엘러건, 로우스, 5월 1일 날요. 화이저, 언더아머, 애플이 포함되어 애플이 있습니다. 있네요. 네. 5월 2일 날 에스트로더, 마스터카드, 테슬라가 또 들어있고요. 네. 스퀘어, 5월 3일 날 액티비전 블리자드, 5월 4일 날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 고맙다고 와서 옷을 조금 얻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미나에 오신 분들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장원석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